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문제요. 기출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성적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성적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 그림같이 사용자 정의 폼, 성적 입력 폼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 이제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이 성적 입력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성적 입력 폼 요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면 이제 성적 입력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선택이 돼요. 그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이 단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CMD 성적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성적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 그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 폼의 이름이 지금 우리 성적 입력 폼이라 그랬으니까 성적 입력 폼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show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디자인 모드 우리가 켜놨죠.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성적 입력 클릭해보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 입력 폼이 화면상에 짜잔하고 떴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별에 그랬어요. 자, 우리 성적 입력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성별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이제 남학생이다. 체크를 이제 해제하면 그때 이제 여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그게 이제 우리 성별에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CMD 성별이라고 그랬죠. CMD 성별이라는 게 요 버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튼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 그게 이제 표시되게 하는데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죠. 요거를 이제 체크하면 이제 남학생이다.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면 여학생이다. 그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폼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요 체크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 위에 남학생, 여학생 그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들어가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체크박스, 성별이란 체크박스가 있다. 그거를 이제 클릭하면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체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true 값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false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가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if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if라고 쓰고 지금 이 체크박스 이름이요. 이 체크박스 이름이 chk 성별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chk 성별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다. 그 체크박스의 밸류 우리 값이 뭐랑 똑같냐? true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써주고 이제 then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체크박스의 값이 true다. 그 얘기는 체크 표시를 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단추에다가 우리가 남학생하고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요 단추를 클릭해 보니까 이 단추의 이름이 CMD 성별이다 하고 이곳에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CMD 성별이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의 캡션이요. 자, 우리 캡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남학생이라고 넣어달라. 그럼 우리가 캡션을 우리가 설정해 주면 이 캡션이라는 게 이 단추의 이곳에 화면에 나타나는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캡션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남학생이라고 그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가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를 이제 실행해 줄 거고, 이 조건을 이제 만족 못했을 때 이제 우리 else로 이제 찾아올 겁니다. else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라, 여학생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학생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고, 요거를 이제 여학생으로 우리가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학생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d 요 명령어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a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써주고, 이 체크박스의 값이 true냐? true면 남학생이라고 이렇게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여학생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일단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적 입력이라고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체크 표시 한번 해볼게요. 체크 표시 했더니 이제 남학생이라고 나왔고요. 체크 표시 해제 한번 해볼게요. 해제했더니 이제 여학생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에 어떤 단추요? 스핀 단추요. 스핀 단추를 누르면 5씩 이제 5씩 증감된 그 숫자가 각각 국어, 영어, 수학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 얘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증감 단추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이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5씩 그렇게 이제 증감을 시키래요. 위로 올라가는 거 누르면 5씩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밑으로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5씩 이제 감소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추를 누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 값이 변경이 되겠죠. 이곳에 이제 뭔가 이제 상태가 이제 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Alt하고 F11번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폼 그림 봤을 때 일단 국어 먼저 하자고요. 증감 단추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증감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국어라는 스핀 단추가 있다. 그 값이 이제 체인지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곳에다가 이제 점수를 나타낼 거죠. 그때 이곳을 찍어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txt 국어요. 문제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하고 txt 국어, 영어, 수학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 텍스트 상자에 이제 이름 써놓은 거예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점수를 이제 나타내야죠. 해서 우리가 얘는 국어니까 txt 국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계산한 거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스핀 단추 이름이요. 스핀 단추 이름은 지금 스핀 국어라고 돼 있죠. 자, 이 스핀 국어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의 값이요. 이 버튼의 값은 하고 밸류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5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5씩 이제 증감된 그 숫자가 나타나게 할 건데 뒤에다가 지금 곱하기 5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스핀 단추 얘를 이제 증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이 버튼을 우리가 클릭하잖아요. 클릭하게 되면 몇 번 증가가 됐는지 몇 번 감소가 됐는지 그 횟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횟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횟수 곱하기 5를 해라. 그렇게 해야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스핀 단추를 만약에 2번 클릭했어요. 그러면 내가 2번 눌렀으니까 5점씩 이게 증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증가 버튼 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2번 클릭했다면 그때 이 스핀 단추에서는 2번 클릭했다 그 횟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횟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10점하고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번 클릭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6번 눌렀다라고 해서 그 횟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6번에다가 곱하기 5를 해야 30점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나 안 되나 일단 확인부터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적 입력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이 폼에서 우리가 국어 거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한 번 눌렀더니 5점이요. 한 번 눌렀더니 10점, 한 번 눌렀더니 15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눌렀더니 5점씩 빠지죠.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 맞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비주얼 베이직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하고 수학도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영어 요 증감 단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스핀 영어 체인지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요거랑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요. 해서 요거 하나 쓴 거 복사해 주고요. 그 밑에 이제 영어에 가서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이제 국어라고 써 있는 거 요것만 이제 우리가 영어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핀도 마찬가지로 스핀 국어가 아니라 스핀 영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해야죠. 수학도 이 증감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수학하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 요걸 이제 우리가 국어를 수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수학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 다 시켰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핀 단추 클릭할 때마다 5점씩 증감되게 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성적 입력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자, 국어 이제 클릭하고 보니까 이제 똑바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적 입력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폼을 열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죠.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한대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이름이다, 뭐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해서 점수 전부 다 입력해주고 성별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입력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등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폼에 입력된 이름하고 성별하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평균,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돼서 기출 01번 시트에 표에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을 해놓고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이제 엑셀에 이곳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4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제 몇 번째 행부터 이제 입력을 할 건지 그 이제 입력행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 표는 지금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이제 써져 있죠. 제목도 써 있고 그 밑에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쭉쭉 입력되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B의 3번 셀에 일단은 행번호를 먼저 구해요. 행번호를 구하게 되면 이제 3행이다 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 행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지금 여기에는 뭐 데이터 그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요 1이라고 그 값이 나올 거예요. 제목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3 더하기 1해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4행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행은 4행부터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이곳에 만약에 이순신하고 데이터가 쭉쭉쭉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곳에 데이터 쭉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만약에 뭐 홍길동이다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요만큼 이제 데이터 2명께 만약에 들어있을 때 그때 입력행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이 표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의 3번 셀을 우리가 구해놓고 그 B의 3번 셀에 행번호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게 그 밑에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행수가 지금 3행이죠. 3행. 그렇게 해서 아까 행번호 구했던 그 3이랑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데이터 행수 3을 서로 더해줘요. 더해주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6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6행부터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그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름은 txt 이름에 들어있다. 성별은 cmd 성별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국어는 txt 국어에 들어있고 영어는 이제 txt 영어에 그리고 수학은 txt 수학에 그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그럼 우리 txt 이름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 몇 번째 열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열에 우리가 지금 B열부터 시작해서 성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B열 그러면 이제 B열이 이제 2열이에요. 2열. A가 1열이고 B가 2열, C가 3열, D가 4열, E가 5열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txt 이름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 두 번째 열에 2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3열에 넣어라. 그리고 영어는 4열에다가 그리고 수학은 이제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별은 이제 마지막 H열에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8열이요. 성별은 이제 8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폼에 입력하는 게
성명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성별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는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평균하고 이제 평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름 앞에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을 제가 만약에 이순신하고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1번 이순신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그 밑에는 만약에 두 번째 사람 거 데이터를 홍길동으로 만약에 넣었다면 2번 홍길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출력할 때 지금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를 앞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평가하고 평균은 이제 계산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평균은 입력받은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의 이제 평균이다. 평균값을 구해라. 그리고 소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는 평균과 이제 평가표를 참조해서 select case 요 명령문을 이용해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평가표를 보니까 점수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수미양가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이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지금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록 버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등록 버튼 선택해 주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입력행부터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준행이요. 기준행의 위치는 우리가 몇 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B의 3번 셀에 점 찍어주고 우리 로우라고 써서 B의 3번 셀의 행 번호를 구해서 그걸 이제 기준 행 위치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기준 범위 행수를 구해달라. 기준 범위 행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몇 번 셀의 기준으로 B의 3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이 B의 3번 셀의 기준으로 인접한 그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입력행은 어떻게 구해라? 우리가 지금 방금 구했던 그 기준 행 위치랑 그 위치랑 더해줘라. 뭐랑 더해라? 기준 범위 행수 이거를 우리가 서로 더해서 입력행을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줄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나는 한 줄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써주냐, 자, 여기다 썼던 거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다가 썼던 거 우리 B3.row 하고 쓴 거 있죠, 요거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해줘라. 뭘 더해라? 이거 더해줘라 해서 우리가 이제 B의3 current region 하고 쓴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요. 어차피 아까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 기준행 위치 구해놓은 거 그거 더하기 기준 범위 행수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했죠. 그냥 그렇게 이제 한글로 안 쓰고 그냥 이 식을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이랑 여기서 나온 값을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행이 구해질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이름을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두 번째 열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 셀에다가 이제 입력할 거다. 셀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 2열이요. 입력행, 2열. 그러면 우리 성명이 들어가는 그 위치죠.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우리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 value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제 그냥 이름만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이름이 그대로 우리가 입력행, 2열에 그 위치에 이제 짜잔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름 앞에다가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를 입력하라 그랬죠? 그 번호 이제 어떻게 구해주냐? 지금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사람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름 앞에다가 1번 그렇게 이제 써지게 해야죠.
요 자리는 2번 하고 써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 행수가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그 행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빼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4 빼기 3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1번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3 하게 되면 2번 하고 나오겠죠. 그 밑에는 또 6 빼기 3 해주면 이제 3하고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번호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어차피 구해놨기 때문에 그 입력행을 써먹을 거예요. 해서 요 값을 이제 출력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우리가 구해놨던 그 입력행 있죠? 그 입력행에서 마이너스 3을 해라. 그러면 이제 입력행이 4행이면 마이너스 1에서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그 숫자 출력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이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름이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 줄 이제 복사해 놓고 그 밑에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열에는 이제 우리가 국어 점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 입력행 쓴 거 요건 필요가 없죠. 해서 어차피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텍스트 상자에 국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던 그 값을 우리 3열에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수학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 가서 이제 4열이다. 그리고 여기는 5열이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국어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또 수학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 잠깐 보자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이름 들어갈 거고요. 국어, 영어, 수학하고 여기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 보니까 평균은 입력받은 그 국어, 영어, 수학의 그 값의 평균값으로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고 우리가 평균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줘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점수 해서 일단은 점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얘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을 그렇게 구해놓고 그게 그 평균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번째 열이요. 6번째 열에다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국어 점수는 txt 국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국어에다가 영어에다가 수학을 일단 더해 보자고요. 자, 국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더하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영어 점수 더해줘야 되겠죠. 해서 txt 영어하고 밸류라고 써놓은 거 요거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수학 점수도 붙여넣기 해서 서로 더해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요 세 가지의 값이 정확하게 이제 합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성적 입력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점수 20점, 그리고 영어 점수도 20점이요. 그리고 수학 점수도 20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 가지 값을 더해주세요. 거기까지만 썼어요. 그러면 얘네들 20, 20이니까 총 60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가고 평균 점수는 이제 60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자, 등록 버튼이요. 등록 버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번 홍길동하고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평균 값을 보니까 20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건 뭐지?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면 얘는 숫자 20이 아니에요. 문자 20이에요. 문자 20이요. 해서 문자 20 더하기 문자 20 더하기 문자 20 해주세요. 그렇게 써버리니까 전부 다 그걸 다 더해서 20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숫자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요 밸류라는 거 요거 빼버리고요. 요 밸류라는 거 우리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라는 거 요거 이제 생략을 시켜버리고 이 txt 국어에 들어있는 그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숫자를 진짜 숫자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val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val을 다 붙여주면 돼요. 해서 val 쓰고 이렇게 txt 영어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고요. 또 val이라고 써서 요걸 이제 수학도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성적 입력 클릭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국어 점수 이제 20점 찍어주고요. 영어도 20점, 수학도 2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60점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값이 똑바로 이제 계산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합계를 구했으니까 그 합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세 과목이니까 3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요 합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먼저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나누기 3 하고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요걸 이제 가로로 묶어서 이 세 과목을 더해라. 더한 값을 나누기 3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라. 그럼 이제 평균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평균값을 나타낼 때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된 그런 값이 있을 때 이 값에 우리가 형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포맷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계산한 이만큼의 형식을 지정하게 주겠다. 그렇게 해요. 우리 엑셀 함수 중에 보면 텍스트라는 함수 있죠.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이제 이 포맷이라는 함수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특정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표시 형식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0.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을 이 표시 형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 값을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을 다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평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 평가를 구할 때는 이 평가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미양가를 이제 평가에다가 우리가 나타낼 건데 그때 평균 점수가 90에서 100점 요 사이면 수다. 80에서 90 미만이면 우. 그 다음에 70에서 80 미만이면 미다. 그 다음에 60에서 70 미만이면 양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가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select case라는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했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식을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select 우리가 case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평균값은 어디에 들어있다? 셀에 우리 입력행 컴마 6열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해서 지금 우리가 케이스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서 이 값에 따라서 이제 특정 값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숫자 값을 이제 비교할 거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case i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내가 구한 그 평균값 입력행 컴마 6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60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60보다 작다면 우리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가라는 글자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보다 작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일 때, 미일 때, 우일 때, 수일 때 하고 우리가 4번은 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요만큼 이제 복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붙여넣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기 쭉쭉쭉 해주고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엔터 쳐서 줄 좀 바꿀게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줄 바꿈 해주고요.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가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이요. 양일 때 양은 언제요? 우리 점수가 70보다 작을 때 70보다 작으면 양이라고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80보다 작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미라고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우리 90보다 작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우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점수가 입력이 됐는데 그 평균값이 60보다 작지도 않고 70보다 작지도 않고 80보다 작지도 않대요. 90보다 작지도 않대요. 그러면 90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무조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수라고 출력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case is를 쓰는 게 아니라 case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수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수미양가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문 요거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and select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해놨죠. 그 평균값에 따라서 이제 값을 집어넣어라. 그때 이제 60보다 작냐? 작으면 가다. 70보다 작냐? 작으면 양이다. 80보다 작으면 미. 그 다음에 90보다 작으면 우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90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수라고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문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잠깐 엑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가까지 이제 계산 끝났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판별에다가 이제 뭐 넣어주면 돼요? 우리 성별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다시 되돌아가고요. 자,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성별 집어넣어라. 그거 이제 써줄 거예요. 해서 요거 하나만 이제 복사해서 데리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좀 해주고요. 입력행 컴마 판별에다가 이제 성별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성별은 우리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그거를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어디다 넣어놨어요? 우리 CMD 성별의 캡션에다가 그 값이 나타나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D 우리 성별이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캡션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CMD 성별의 그 캡션에 들어있던 값을 입력행 컴마 판별에다가 넣어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되나 안 되나? 여기까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성적 입력 클릭해주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다 이제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 우리 20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이제 20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 20점 해서 이렇게요. 그리고 성별은 요거 체크 표시해서 남학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 버튼이요. 등록 버튼 눌렀더니 1번 홍길동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20점이 맞죠. 그리고 이 20점은 우리 평가를 봤을 때 가가 맞죠. 그리고 성별은 남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력한 거 다 맞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폼에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폼에 txt 이름이다, txt 국어다, txt 영어다, txt 수학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방금 등록 버튼 눌렀죠?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우리 엑셀에 표에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죠? 입력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지금 이름, 국어, 영어, 수학하고 이 네 가지 값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나왔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txt 우리 이름이라는 게 있다. 그 이름의 값을 뭘로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럼 아까 원래 있던 값이 없어지고 빈 공백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 국어 거, 영어 거, 수학 거 해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만 해서 얘를 이제 국어라고 써주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영어라고 써주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수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간 다음에 성적 입력 누를게요. 누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순신이라고 입력할게요. 이순신이라고 입력해주고 국어 점수 10점이다, 영어 점수 10점이다, 수학 점수 10점이다. 얘는 이제 우리가 성별을 체크 표시 해제해서 여학생 그렇게 이제 넣어놓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 버튼만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맞게 들어갔죠. 맞게 들어갔고 등록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다음 사람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돼야 된다. 아까 홍길동 입력해놨죠? 또 입력하니까 이게 이순신하고 그 밑에 또 입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1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 기출 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방금 풀었던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지 1번하고 2번 문제는 쉬웠어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는 쉽고 이제 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어렵다는 게 코드가 길어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코드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서 아직 코드를 다 못 외웠으면 일단 짧은 거 먼저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리고 긴 거는 포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긴 거는 이제 나중에 짧은 거 먼저 다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그 형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만 풀 수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드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꼭 문제를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출 2번 문제요. 기출 2번 문제 보니까 기출 0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정보 현황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여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실행이 되면 그랬어요. 자, 일단은 얘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객 관리라는 이 폼이 이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회 구분을 선택하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조회 구분이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회 구분에서 여기 콤보 상자가 짜잔하고 있죠. 자, 여기에 목록에 관리자다, 일반 사용자다, 고객이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추가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with하고 add item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콤보 상자를 찍어 보면 콤보 상자에 아무런 값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관리자다, 일반 사용자다, 고객이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추가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Alt하고 F11번 눌러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폼에서 이제 폼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자, 그럼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언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 관리라는 이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실행이 되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폼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어요. 이런 곳을 한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되면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유저 폼이라고 앞에 되어 있고 뒤에 이제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릭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용자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with하고 add 아이템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with라고 써주고 cmb 우리 조회 구분이요. 조회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이름 써주고 엔터 치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 add 아이템이요. add 아이템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첫 번째 건 뭐요? 관리자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쓴 거를 요걸 이제 복사해서 그 밑에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관리자라고 요거 대신에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일반 사용자라고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with를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and with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성 다 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하자고요. 엑셀로 일단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고객 정보 현황이라고 요 버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죠. 그때 이제 조회 구분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났죠. 자, 여기서 좀만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with하고 add 아이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고요. 만약에 with라는 얘가 없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with가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줄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돼요. 앞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명 써주고요. 뒤에다 점 찍어서 add 아이템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관리자, 일반 사용자, 고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with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엑셀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 정보 현황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 콤보 상자 열어봤더니 똑같이 또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고객 정보 현황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그걸 클릭해서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실행이 되면 그랬어요. 자, 일단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켜서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떴죠.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i의 4번에서 i의 8번 그 영역의 값들이 그랬어요. i의 4번부터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등급의 종류가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이 등급 종류에 그 목록에 추가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급 종류하고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곳에 이 등급의 종류들이 쭉쭉쭉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일단 우리가 Alt하고 F11번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어요. 자, 지금 요 2번 문제도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실행이 되면 그 목록 상자에 목록이 추가되게 할 거죠. 해서 지금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여기 밑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작성해 주는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LST 우리 등급 종류라고 요 컨트롤의 이름 먼저요. 해서 LST 등급 종류라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의 이름 써주고 이 컨트롤에 로우 소스요. 로우 소스는 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해당 영역 직접 써주면 됩니다.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8번이다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영역의 값을 이 목록 상자에 목록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2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엑셀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 우리 폼 실행시키고요. 폼 실행시켜서 봤더니 등급 종료하고 플래티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까지 전부 다 이제 이곳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고객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서 고객 명의라고 있대요. 그 고객 명의에다가 우리 조회할 그 고객 명을 입력을 한대요. 여기다 이제 사람 이름을 여기다 쓴대요. 쓰고 나서 고객 조회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고객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 워크시트에 표 1번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각각 컨트롤에 이제 표시를 하래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김현진이라고 썼어요. 쓰고 나서 내가 고객 조회를 누르게 되면 그 김현진이라는 그 고객의 고객 등급이다, 매출 금액이다, 결제 방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 이름 쓰고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이제 해당 고객의 정보가 없을 때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for each next라는 이 명령어 얘를 이제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for each next라는 요 명령어 이 명령어가 나는데 얘는 이제 우리 컬렉션에 포함된 그 개체 수만큼 명령 코드를 반복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고객명을 가지고 비교할 거라 우리가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지정해서 for each next문으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총 개수가 4개죠. 개체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 포문이 4번 이제 반복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곳에 입력된 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똑같으면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 똑같아? 세 번째 사람의 이름 똑같아? 네 번째 사람의 이름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 똑같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름이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이제 고객 등급하고 매출 금액하고 결제 방식 얘네들을 이 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고객명을 직접 입력해주고 우리가 고객 조회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꺼버리고요.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폼에서 이 고객 조회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죠. 해서 고객 조회라는 이 버튼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고객 조회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반복하면서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개체로 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for each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컬렉션에서 사용할 그 변수를 이제 지정하면 되는데, 그런 개체 변수는 우리가 이름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해서 여기서는 지금 AA라고 쓰겠습니다. 해서 AA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in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ange라고 써주고, 우리가 뒤에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뒤에 7번 셀에 그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문에서 이제 반복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포문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next라고 써서 우리가 포문을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쓰는 그 명령어들이 이제 이 개수만큼, 그 개체 개수만큼 이제 반복 실행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AA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요 AA랑 요 폼에 들어있던 요 이름이랑 요 상자에 들어있던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이름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if를 이제 물어볼 겁니다. 해서 if라고 써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개체 변수로 선언했던 거 AA라는 곳에 value요. 그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여기 텍스트 상자요. 요 텍스트 상자 이름이요. 요 텍스트 상자가 지금 txt 고객명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txt 고객명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 찾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엑셀 잠깐 보자고요. 자, 만약에 똑같은 사람을 찾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다 표시해야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여기다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는 여기다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첫 번째 사람이랑 요 고객명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지금 우리는 4행 5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죠. A, B, C, D, E 하고 2열이 지금 열 번호가 5니까 4행 5열의 값을 가져다가 그 값을 고객 등급에다 표시해라. 그 다음에 이제 4행 6열의 값을 가지고 와서 매출 금액 이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4행 7열에 들어있는 그 결제 방식을 우리가 결제 방식 요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폼을 쓰고 if을 썼을 때 이제 이름 비교해라 그거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했던 그 이름에 똑같냐? 맨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겠죠. 만약에 안 똑같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사람 이름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볼 거고, 세 번째 사람 이름에 똑같냐? 네 번째 사람 이름에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만약에 네 번째 사람의 이름과 만약에 똑같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데이터들은 몇 번째 행에 있다? 7번째 행에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음 데이터 넘어갈 때마다 우리 행 번호를 일씩 증가시켜 줘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4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죠. 이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랑 똑같다면 지금 요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니까 요 데이터는 지금 5행에 들어있으니까 5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 사람이다. 그럼 이제 6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 다음 사람이다. 그러면 7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비교할 때마다 이 이름을 계속해서 비교할 때마다 일씩 행 번호를 우리는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행 번호를 일씩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딱 비교했더니 첫 번째 사람 이름 똑같아요. 만약에 쓴 게 이름이 똑같으면 그때는 이제 4행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사람 비교했을 때 이제 행번호 1을 증가시켰겠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똑같다. 그럼 여기는 이제 1을 제가 증가시켰으니까 한 사람 이제 이름 비교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키는 거 그거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때 1일 때 이제 4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리고 만약에 2가 되면 1 증가시켜서 또 2가 되면 5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돼서 세 번째 사람이랑 만약에 비교했다면 여섯 번째 6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증가시켜서 만약에 이제 그 증가값이 4가 됐다면 그때는 이제 7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4하고 1하고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죠? 그리고 5하고 2도 3 차이 나고 6하고 3도 3 차이가 나고 7하고 4도 3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 번호를 구해줄 때 3행부터 이제 시작되게끔 3행부터 시작되게끔 3부터 시작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참조행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해요. 집어넣고 시작해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때 참조행을 1을 증가시켜 주면
3이었다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똑같아? 그럼 4행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랑 비교했더니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으면 또 참조행이 또 1 증가되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사람 비교할 때 우리 참조행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비교한다. 그럼 이제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이제 6이 되겠죠. 왜? 원래 참조행에 3이라는 값을 맨 처음에 집어넣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더하기 1을 한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 더하기 1을 해라. 또 더하기 1을 해라. 그러면 더하기 1을 해라. 그걸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3에서 이제 6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을 구해놓고 이제 요 2열이 5열이고 여기가 6열이고 여기가 7열이죠. 해서 5열에 있는 값, 6열에 있는 값, 7열에 있는 값을 각각 요 텍스상자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고객 등급 여기다 갖다 넣어야죠. 그리고 매출 금액은 여기다 넣으면 되고 결제 방식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요 첫 번째 칸 얘를 이제 찍어 보면 얘 이름이 txt 고객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이라는 거는 txt 매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우리 얘를 찍어봤을 때 컨트롤의 이름이 지금 txt 결제 방식입니다. 각각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txt 고객 등급이라는 곳에다가 자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value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값을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어라? 엑셀에 들어있는 우리 참조행, 5열의 값을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참조행을 먼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참조행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거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랑 txt 고객명이랑 비교하는 거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자마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에서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이 포문이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AA라는 그 개체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AA라는 요 개체 변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라. 그러면 이제 참조행에는 원래 3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죠.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4가 돼서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 가지고 온 거랑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이름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참조행, 5열 그 값을 txt 고객 등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참조행이 맨 처음에 3이었다가 여기서 더하기 1 해주니까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면 4행 5열의 값을 txt 고객 등급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 등급을 그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고객 등급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한 줄 썼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 붙여넣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고객 등급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매출 금액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번호 6열이다 그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결제 방식이요. 해서 결제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얘는 이제 7열에 있던 그 값을 집어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랑 이 txt 고객 명의 값이랑 똑같으면 이렇게 해서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 텍스트 상자에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exit라고 쓰고 for라고 써서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라. 그렇게 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코드랑 엑셀이랑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참조행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3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죠. 그럼 참조행은 맨 처음에 이제 참조행에는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그 밑으로 내릴 때 이제 포문을 만났습니다. 해서 AA라는 이 개체 변수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지금 여기 포부터 시작해서 넥스트까지 요 사이에 있는 그 명령어들을 전부 다 이제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김현진의 데이터를 AA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을 열어서 만약에 주성치라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이 AA는 맨 처음에 이제 김현진하고 요 이름이 들어있을 거고, 그 밑에 내려오자마자 이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참조행은 지금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이제 3에다가 더하기 1에 달라. 그럼 이제 4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 4라고 계산된 그 값을 다시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참조행은 1이 증가돼서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if문으로 이제 물어봤죠. AA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AA에는 김현진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주성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 if문을 그냥 통째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제 넥스트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폼으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뒤에 4번부터 뒤에 7번이라 그랬죠.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을 이제 AA라는 요 개체 변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 현재 참조행에는 4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해라. 그럼 이제 5가 되겠죠. 그 5라는 값을 다시 참조행에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참조행은 이제 5라는 값을 그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if문에서 이제 물어보죠. AA라는 변수에 AA라는 그 개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랑 텍스트 상자 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 지금 요 AA라는 변수에는 성은희라고 들어있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주성치라 그랬죠. 해서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요 if문을 또 통째로 빠져나가서 넥스트 내려갈 거예요. 넥스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폼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 데이터가 지금 정민호라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의 이름이 이제 개체 변수 AA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참조행에는 지금 5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6이 되겠죠. 그 6이라는 값을 다시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참조행은 이제 6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if문을 만나서 비교하겠죠. AA라는 그 개체 변수에 지금은 정민호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텍스트 상자에는 주성치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얘랑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if 얘를 실행하지 않고 넥스트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폼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셀 우리 주성치라는 요 값이요. 요 값이 이제 AA라는 그 개체 변수에 들어가요. 집어넣고 나서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참조행에는 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이제 7이 되겠죠. 그 7이라는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참조행은 이제 7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if문에서 물어보죠. AA라는 지금 이 개체 변수에는 주성치라는 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고 우리 텍스트 상자에도 주성치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름이 똑같냐 물어봤을 때 똑같죠. 똑같으니까 지금 요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실행해 줄 거예요. 그때 엑셀에 참조행 컴마 5열이요. 5열 그러면 5열이 지금 2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6열이고 여기가 7열이요. 그때 지금 참조행 컴마 5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참조행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해서 7행 5열의 값을 우리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라. 7행 5열 그러면 7행 5열이 지금 여기죠. 얘를 이제 집어넣어라.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라. 그거고요. 그 밑에 줄로 내려가면 7행 6열의 값 그러면 지금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을 또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어라.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조행이 지금 7이니까 7행 7열의 값 얘를 요 현금이라는 요 값을 결제 방식에 집어넣어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exit 4하고 얘를 만나서 이제 이 포문에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해당 고객 정보가 없을 때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요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이제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 체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우리가 스위치라는 걸 이제 스위치 변수를 우리가 쓸 거예요. 해서 우리 집에서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스위치에다 맨 처음에 이제 0을 집어넣고 시작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값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못 찾으면 1로 안 바꾸면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스위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포문에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AA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요 텍스트 상자의 값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엑셀에 들어있는 거를 싹 다 이제 텍스트 상자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았으니까 그 스위치의 값을 이제 1로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반복 실행하고 우리 이제 포문에 빠져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 물어봐 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물어볼 거냐? if 만약에 자, 우리 스위치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게 만약에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스위치 값이 0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맨 위에서 이제 스위치의 초기 값을 이제 0 주고 시작했죠? 근데 만약에 스위치 값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당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못 찾았다 그 얘기예요. 스위치는 언제 1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해당 고객을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스위치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당 데이터를 못 찾으면 스위치는 계속해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값이 만약에 0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MSG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메시지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메시지는 이제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메시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nd if하고 if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스위치 변수라는 것도 만들어 썼고요. 그리고 참조행도 만들어 썼습니다. 이 스위치라는 변수를 왜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왜 썼는지 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오고요. 고객정보 현황이라고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일단은 주성치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성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고객조회라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이 주성치에 고객 등급하고 매출 금액하고 결제 방식이 이곳에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껐다가 다시 킬게요. 켜서 여기다 이제 홍길동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고객조회요. 고객조회 눌렀더니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없죠.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자, 이 기출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 코드를 교재 같은 거 안 보고 쭉쭉쭉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2번 문제 끝이요. 기출 3번 문제요. 기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가입 신청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사용자 종이 폼 신청 양식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입 신청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신청 양식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들어가고요.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입 신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뜨면서 CMD 가입 신청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나온 그 폼 이름이요. 폼 이름은 이제 신청 양식이요. 그렇게 쓰고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쇼라고만 이렇게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입 신청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신청 양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가입 신청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신청 양식이라는 이 폼이 실행이 되죠. 자, 얘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켜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보험의 종류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Alt하고 F11번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폼에서 이제 그렇게 해줄 거니까 폼 일단은 여기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폼 그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이요. 이런 곳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에 지금처럼 코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원래 써져 있는 거는 막 지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우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어떤 컨트롤에 우리 CMB 종류라는 그 컨트롤에 있는데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해라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set 포커스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특정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게 해라 그렇게 나오면 앞에다가 이제 컨트롤 이름 써주고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우리가 set 포커스하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이동부터 하고요. 가입 신청 눌러서 봤더니 지금 보험의 종류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보험 종류와 가입 지점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성명을 입력하고 신청 확인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가입 신청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신청 양식이라는 이 폼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보험의 종류는 뭐 건강저축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지점은 우리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성명을 우리가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신청 확인이라는 거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폼에 입력된 이 데이터가 표 1번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폼에서 선택한 그 보험 종류에 해당하는 그 월 납부액 그리고 납부 총액, 이자 총액 요 세 가지는 참조표를 찾아서 표 1번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험의 종류를 건강저축보험이라고 요거 이제 선택했죠. 선택하면 이 참조표에 보니까 건강저축보험의 월 납부액이랑 납부총액이랑 이자 총액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요 자리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하는 요 세 가지는 지금 앞에다가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있는 거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요 금액들이 요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돈 마련 보험이라고 요 세 번째 걸 선택하게 되면 요 금액이 이제 이동이 되게 마지막에 있는 무지개 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하면 요 금액이 이제 요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이제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이 건강저축보험을 내가 선택했다. 그때는 이제 0번이에요. 0번. 그리고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돈 마련 보험이라는 건 이제 인덱스 번호가 우리가 2번이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무지개 저축보험은 이제 4번이 됩니다. 해서 우리 리스트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번호가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하더라. 0번부터. 자, 요 리스트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한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일단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입력형부터 잡아야 되겠죠. 입력형을 잡을 때 지금 이 표는 보험의 종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위에 A의 1번 셀에 지금 표 1이다 해서 이런 제목도 들어있고 B의 1번 셀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이런 제목이랑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의 제목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형을 구하게 되면 이 데이터랑 인접한 데이터의 행의 수가 두 줄이 나와요. 두 줄. 그러면 그때 이제 A의 2번 셀의 그 행 번호는 2가 될 거고요. 그때 인접한 그 데이터의 행의 개수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해주면 이제 4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4행부터 데이터 입력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이 제목이랑 지금 요 위에 있던 요 제목들이랑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해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번호 구해달라 그러면 1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2행하고 2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행번호 1에다가 데이터의 행수 2를 더하게 되면 이제 3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3행부터 데이터 입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청 확인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확인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 자,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1번 셀에 우리 로우 행번호를 구해달라. 그 행번호에다가 더해라. 뭘 더해라?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이요. 그래서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점 찍어주고 rows count요. 이렇게 해주면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얘는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1번 셀에 행번호 구해달라. 그러면 1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입력행은 이제 3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엑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입력하는 데이터가 3행부터 이렇게 이제 입력되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번호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데이터들의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3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행번호 1이랑 인접한 데이터의 행의 개수 3을 더하게 되면 이제 4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4행부터 입력되는 거 맞죠? 왜? 여기도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이제 4행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이제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입력행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입 신청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가 보험의 종류가 됐든 가입 지점이 됐든 성명이 됐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할 거죠. 해서 이 폼에 들어있던 이 각각의 컨트롤에 들어있던 그 값을 이제 옮겨줘야 돼요. 해서 보험의 종류는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가입 지점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성명은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입력행이 우리 3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해서 3행 보험의 종류는 몇 열에 집어넣어라? 1열에 집어넣어라. 얘가 지금 A열이니까 1열에 집어넣어라. 가입 지점은 2열에, 그리고 성명은 3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 지금 이 컨트롤의 이름을 보면 지금 우리 CMB 종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선택해서 봤더니 얘는 이제 CMB 지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름 쓰는 칸, 성명 쓰는 칸은 찍어보니까 TXT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에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입력행, 1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CMB 종류에 들어있던 그 값을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1열에는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2열에, 3열에다가는 어떤 거 집어넣어라? 2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지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우리 3열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우리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각각 3행, 1열, 2열, 3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쓰게 되면 우리 엑셀로 봤을 때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월 납부액이다, 납부 총액이다, 이자 총액이다 해서 요 세 칸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월 납부액, 납부 총액, 이자 총액을 우리가 이 참조표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때 지금 보험의 종류 얘를 이제 콤보 상자를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건강저축보험이다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그 번호는 여기가 이제 0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저축보험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건강저축보험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얘는 지금 보면 우리 7행에 들어있죠. 그리고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했다. 그럼 걔는 8행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목돈마련보험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9행에 들어있고, 연금저축보험이다. 그러면 이제 10행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11행에 있는 거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보험의 종류가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0일 때 7이 나오고 1일 때 8이 나오고 2일 때 9가 나오고 3일 때 10이 나오고 4일 때 11이 나오게 하려면 얘하고 행 번호하고 지금 인덱스 번호하고 우리 지금 7씩 차이가 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덱스 번호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이 번호에다가 우리가 얼마의 값을 더해줘야 된다. 7이라는 값을 더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의 번호는 이제 1번이 될 거고 거기다 이제 7을 더하게 되면 8이 나오겠죠. 해서 8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때 이제 A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열이고 여기가 2열, 여기는 3열, 여기는 4열, 여기는 이제 5열, 여기는 6열, 7열, 8열, 얘는 9열, 얘는 10열, 얘는 11열이 되겠죠. 그때 이제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7을 더해주면 이제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8행 몇 열의 값을 9열의 값을 8행 9열의 값이 지금 우리 월 납부액이죠. 요거를 이제 요 칸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8행 10열에 들어있는 이 납부 총액을 이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행 11열에 들어있는 이 이자 총액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행을 참조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우리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참조행을 구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을 따로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 참조행이요. 참조행은 어떻게 구해라? 우리 CMB 우리 콤보 상자요. 자, 종류라는 그 콤보 상자에 그 리스트 인덱스요. 리스트 인덱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데이터 선택했다. 그랬을 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그 번호가 0번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7을 더해달라. 그렇게요. 7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참조행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참조행 컴마 9열에 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복사해서 또 밑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5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6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참조행 컴마 10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11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드랑 우리 엑셀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참조행이요. 참조행은 우리 CMB 종류의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에다가 더하기 7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그때 이제 목돈 마련 보험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강저축보험이 이제 0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축보험이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1이 될 거고 목돈 마련 보험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값은 이제 2예요. 2에다가 이제 얼마를 더해줘라? 7을 더해줘라. 그럼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참조행은 이제 몇 행이 된다? 9행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9행이다. 그럼 9행이 지금 여기 있고요. 이 데이터 쭉쭉 쫓아가면 9행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해요. 이곳이요. 거기다 이제 월 납부액하고 납부총액하고 이자총액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은 지금 우리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입력행이 만약에 3이라면 3행 4열 그러면 3행 4열이 지금 이 위치죠. 이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 컴마 9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지금 현재는 참조행이 9니까 9행 9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가 1열이고 2열이고 3열이고 4열이고 여기가 5열, 6열, 7열, 8열, 9열, 여기가 10열, 11열하고 되겠죠. 그러면 9행 9열이다. 그러면 요 월 납부액, 요 금액이요. 요 금액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3행 4열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월 납부액이 이곳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 보게 되면 입력행 컴마 5열이요. 3행 5열 그럼 지금 이 위치가 될 거고 이 위치에다가 참조행 컴마 10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이 지금 9니까 9행 10열의 값 지금 요 납부 총액이 되겠죠. 요 납부 총액을 지금 요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내려가게 되면 입력행 컴마 6열이요. 입력행이 지금 3이면 3행 6열 그러면 지금 이자총액 들어갈 이 위치죠. 이 위치에다가 어떤 값 집어넣어라? 참조행 컴마 11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이 지금 9니까 9행 11열의 값, 그게 이제 이자 총액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을 요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참조표에 있던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같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보험의 종류를 연금저축보험 얘를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가입 지점은 제가 서울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은 제가 여기다 이제 홍길동하고 쓸게요.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해 놓고 신청 확인이라는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선택한 거 이 폼에다가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고요. 제가 그때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했으니까 그 연금저축보험의 월 납부액, 납부총액, 이자 총액이 지금 여기 있죠. 이 데이터가 지금 요 뒤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지개저축보험 요거 이제 선택하고요. 그때 이제 가입 지점은 충청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름, 사람의 이름은 이순신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놓고 이제 신청 확인이요. 신청 확인 눌렀더니 지금 제가 이 폼에서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갔고 그때 이제 제가 무지개 저축보험을 선택했으니까 그 무지개 저축보험에 월 납부액이다, 납부총액이다, 이자 총액이다 해서 금액이 여기 있죠. 이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이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작업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때 이 우리 메시지 박스 봤더니 위에 제목은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 지상 보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버튼은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입 신청이라는 이 폼에서 이 작업 종료라는 이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눌러도 뭐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배경 먼저 들어가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에서 작업 종료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이 작업 종료 버튼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만 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작업 종료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뜨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MSG 박스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박스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타낼 그 내용을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now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now라고 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쓰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B OK only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 입력하면 되겠죠. 그때 이 메시지 박스에 우리 타이틀에 보니까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이제 그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폼을 종료해라 그랬으니까 그 밑에다가 폼 종료할 때 우리가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작성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단추 요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VB OK only를 써주면 되는데 이거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언제 생략할 수 있다? 확인 버튼 요거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써도 상관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가입 신청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종료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폼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싹 다 같이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3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출 4번 문제요. 기출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4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4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도 있고 수강 신청이라는 단추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신청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정의 폼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폼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이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이 폼에 날짜 레이블이 있대요. 날짜 레이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날짜가 들어갈 그 텍스트 상자고 그 앞에 있는 거, 요 날짜하고 두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날짜 레이블이요. 이 날짜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하면 txt 날짜, 그 텍스트 상자, 요 텍스트 상자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둘 다 이제 표시하려면 그때 이제 나오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죠.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의 이름이 온라인 수강 신청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이 폼을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레이블이요. 날짜는 레이블 요거 한번 클릭해서 우리 이름 확인해 보니까 LBL 날짜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요 레이블이 맞죠? 요 레이블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 레이블을 위해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LBL 날짜 클릭이라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이곳에 지금 클릭이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으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날짜라는 그 레이블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만 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를 뭐라고 쓰냐? 우리 컨트롤의 이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요 컨트롤 우리가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이 txt 날짜요. 그래서 우리가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뭐라고 집어넣어라? 우리 now 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한 줄만 써주면 1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수강 신청 눌러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날짜라고 요 레이블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입력 단추가 있대요. 이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시트 안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그때 이제 리스트다, 리스트 인덱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강 신청 얘를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다 이제 뭐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이런 것들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이 목록 상자 있죠? 이 목록 상자에서 특정 어떤 데이터를 짜잔하고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폼에서 이제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짜잔 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목록 상자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하면 그거의 이제 위치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위치를 우리가 구해줄 때 리스트 인덱스 요거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해서 첫 번째 거 선택하게 되면 얘가 0번이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하면 1번, 그 다음 거 선택하면 이제 2번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2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는 거 요것도 이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리스트라는 거는 목록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그런 목록의 항목의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리스트라고 해요. 해서 리스트라고 쓰고 행번호 열번호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과목 코드다, 과목명이다, 담당 강사다, 할인 수강료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요. 과목 코드 여기 써져 있죠. 과목명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교수도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수강료도 있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리스트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몇 행 몇 년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디하고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 여기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그냥 이곳에다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과목 코드는 지금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에 있는 거 가져가면 되고, 과목명도 리스트 상자에서 가져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 교수도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 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할인 수강료라고 돼 있는데, 할인 수강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문제상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할인 수강료가 아니라 그냥 수강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짜를 우리가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이 날짜는 지금 이곳에다가 입력은 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지상 좀 보자고요. 문제 지상 보니까 목록 상자에서 과목을 선택했을 때만 폼에 있던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만약에 폼을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는 뭐 여기다가 이제 A, B, C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순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만 이제 이곳에 데이터가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목록 상자에서 과목을 선택했을 때만 폼에 있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되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 목록 상자에서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면 여기서 이제 과목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입력 단추만 누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 쓰는 그 컨트롤이요. 아이디 쓰는 컨트롤이 여기 있죠. 지금 이 컨트롤에 선택 안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그리고 목록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 자동으로 이 첫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놓고, 우리가 아이디 뭐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아이디라는 요 칸에 선택 안함 그게 이제 표시가 되면서 요 첫 번째 요 항목이 선택이 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쓰고 이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특정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폼에 입력돼 있던 이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지상, 두 번째 지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폼에 입력돼 있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엑셀로 워크시트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5행부터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도 구해야 된다는 그 얘기요.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지금 요 표는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제목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보니까 표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붙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위에 있던 이 제목이 지금처럼 얘랑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행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런 제목이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행 잡아주는 그 위치가 바뀐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입력행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Alt하고 F11번 눌러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떴죠. 그럼 우리는 이 폼에서 요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입력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지상에 나온 대로 과목을 선택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죠. 선택을 했을 때는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선택을 안 했으면 아이디 그 컨트롤에다가 선택 안 했다 요거 이제 표시하고 목록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과목을 선택했냐 아니냐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if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LST 과목이요. LST 과목이라는 그 목록 상자가 있다. 요 LST 과목이라는 거는 지금 얘 보고 쓴 거예요. 여기 컨트롤 명이 나왔으니까. 자, 해서 LST 과목에 그때 우리 밸류요. 실제 값이 들어있을 거다. 그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is null이라고 이렇게 써서 is null로 우리가 리스트 과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is null 비었냐? 어디가? 이 리스트 상자가 비어있냐? 비어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는 그 얘기죠.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디 컨트롤에 선택 안함 요거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탭 이렇게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txt id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다가 어떤 글씨를 표시해라. 우리 선택 안함이라고 요 글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에다가 우리가 선택 안함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록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어떻게 써주냐, lst 우리 과목이라는 그 목록 상자가 있다. 그 목록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요.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를 만약에 우리가 0으로 선택하게 되면 0이라는 값으로 지정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항목이 선택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첫 번째가 아니라 만약에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이게 숫자만 이제 1로 바꿔주면 되죠. 왜? 리스트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0이라고 쓰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 1이라고 내가 지정해 주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고, 내가 2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목록 상자의 값을 선택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쓴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이 목록 상자의 값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비어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뭔가를 이제 과목을 선택했다 그 얘기죠.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else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행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행이요. 자, 입력행은 아까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준다고 했죠. 해서 입력행은 A의 3번 셀이요. A의 3번 셀에 우리 로우라고 써서 행번호 구해달라. 그 행번호에다가 더해라. 어떤 거를?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이요. 우리 인접한 그 데이터들의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rows coun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입력행이 계산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했으면 우리가 여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했던 그 값 있죠. 그 값을 이제 우리 엑셀에다가 입력되게, 그리고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 엑셀에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id, 요 컨트롤은 보니까 id가 txt id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은 우리 txt 이름이요. 그때 이제 우리 엑셀을 봤을 때 그 id는 우리가 입력행 컴마 몇 열이요? A열이니까 1열이죠. 입력행 컴마 1열에 집어넣어 달라. 이름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셀에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id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을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 복사 좀 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id하고 이름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계속 보자고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id라는 그 컨트롤에 만약에 값을 사용자가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워크시트에는 대문자로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그리고 이제 ucase를 이용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 ucase라는 요 함수가 우리 소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ID 지금 입력해라 여기다 써놨죠. 그때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바꿔서 입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ucase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ucase라고 해서 요 txt id라는 거 요거를 이제 싹 다 우리가 ucase로 이렇게만 묶어주면 요 지상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할인 수강료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인 수강료를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열하고 2열에만 값 집어넣었죠. 엑셀 좀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1열하고 2열에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강 신청해서 이제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써져 있던 과목 코드, 과목명, 담당 교수 얘네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 좀 해보자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에서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내가 두 번째 거 선택했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는 1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는 2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요 워드 프로세서 1급이라는 거 내가 얘를 선택했다면 지금 이 리스트 상자에서 이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열 번호가 0열이에요. 그리고 과목명이 1열, 그리고 담당 교수가 이제 2열, 그리고 수강료가 3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목 코드를 꺼내 올 때 A003하고 과목 코드를 꺼내 올 때는 2행 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워드 프로세서 얘를 가지고 여기 있다. 그랬을 때는 2행 1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최민석이라는 이 담당 교수 이름을 내가 가져갈 때는 2행 2열에 있는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2행 3열에 있는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행 번호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참조행으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 값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져가서 참조행, 0열, 참조행, 1열, 참조행, 2열, 참조행, 3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써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참조행 좀 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조행을 구할 건데, 그 참조행이요. 참조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 상자 있죠? 자, 과목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에 인덱스 번호,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그냥 우리가 참조행에 넣어주면 돼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에다가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셀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 세 번째 열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 상자, 과목이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 자, 리스트요. 리스트들 중에서 참조행, 0열의 값을 우리 3열에다 갖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복사해서 우리가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4열에다가 5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 1열 거 집어넣어라, 2열 거 집어넣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랑 우리 엑셀이랑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자, 우리 입력행, 1열하고 2열은 됐어요. 그죠? 아이디하고 이름은 이제 우리가 다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세 줄 좀 보세요. 자, 입력행, 3열, 그러면 지금 과목 코드 얘기하는 거죠. 이 칸에다가 이제 어떤 데이터 집어넣냐? 우리 과목이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 참조행, 0열의 값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참조행은 요 위에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 요 세 번째 행에 있는 요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얘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번호가 2번이니까 참조행은 이제 2하고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얘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값은 2고 그 2를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참조행은 이제 2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상자에 참조행, 0열이요. 2행 0열. 그러면 지금 요 A003 요 과목 코드가 되겠죠. 그 과목 코드를 지금 이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지금 입력행, 4열 그러면 지금 과목명이 들어가는 이 칸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칸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 1열 그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이 지금 2니까 2행 1열에 있는 지금 우리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우리 과목명 있죠? 이 과목명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행, 5열이다. 그럼 이제 강사명, 담당 강사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다가 어떤 값 집어넣어라? 참조행, 2열의 값을 집어넣어달라. 참조행이 지금 2니까 2행 2열이요. 2행 2열에는 지금 우리 최민석하고 요 담당 강사 이름, 담당 교수 이름이 들어있죠. 요 이름을 담당 강사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 얘를 이제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제 이 값들이 지금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할인 수강료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할인 수강료는 수강료 마이너스 수강료 곱하기 0.1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강료가 필요한데 그 수강료는 우리가 지금 이 리스트 상자에 요게 들어있죠. 요 값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좀 써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있을 때 요거 한 줄만 또 복사 좀 할게요. 그 밑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할인 수강료는 이제 입력행, 6열에 들어가죠. 그 6열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리스트 과목 리스트 참조행, 이제 3열이요. 3열이다. 그럼 이제 수강료가 될 거고
이 값이 이제 수강료예요. 이 값이 수강료니까 수강료에서 빼라. 뭘 빼라? 가로 열어주고 수강료 곱하기 0.1이요.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당겨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제 수강료가 들어있죠. 해서 수강료 빼기 그리고 수강료 곱하기 0.1한 값 수강료 곱하기 0.1한 값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수강료 곱하기 0.1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로를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문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그 할인 수강료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입력행 컴마 6년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할인 수강료까지 싹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이제 if만 닫아버리자고요. 일단 자, e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if는 다 닫았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코드가 지금처럼 요만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같이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폼 실행시켜주고요. 여기서 이제 id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ABC 소문자로 ABC1234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여기다 이제 홍길동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과목을 선택 안 할게요.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입력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이곳에 이제 선택 안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이제 리스트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맞게 푼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택 안함 요거 지워버리고 아이디를 소문자로 ABC123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홍길동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워드 프로세서 1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이요. 입력 버튼을 짱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ABC123이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까 문제에서도 대문자로 입력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소문자로 입력해도 대문자로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케이스를 묶어서 지금처럼 썼더니 대문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은 홍길동이다. 홍길동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과목 코드가 A003이다. A003 들어갔고 그때 이제 과목명은 워드프레스 1급이다. 워드프레스 1급하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담당 교수 이름이요. 담당 교수 이름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수강료는 6만원인데 할인 수강료 요거대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54,000이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다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상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폼에 입력 단추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폼의 아이디가 됐든 날짜가 됐든 이름이 됐든 이런 곳에는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해라. 그리고 목록 상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그 상태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코드 작성한 거 end if 쓴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디가 들어있던 그 컨트롤의 이름이 txt 우리 아이디요. txt id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이요. 그 값을 어떻게 해라? 빈 공백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복사해서 좀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는 지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txt 이름이요. 이름도 빈 공백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xt 날짜도 우리가 깨끗하게 지워줘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상자에 선택한 것도 깨끗하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록 상자의 이름이 lst 과목이요. 해서 lst 과목에 그 값도 이제 깨끗하게 비워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목록 상자라고 해서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수강 신청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디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EFG라고 쓰고 여기다가 45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 더블 클릭했더니 날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름이요. 이름은 이순신이다. 그렇게 쓸게요. 이순신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말 1급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이곳에 쭉쭉 전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다 날짜다 이름이다 해서 싹 다 새로운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비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목록 상자에서도 아까 우리가 커말 1급을 선택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출 04번 시트가 있대요. 기출 04번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죠. 이 시트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면 해당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고 글꼴은 궁서체,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가 일단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눌러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기출 04번 그 시트에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출 04라는 요 시트가 있습니다. 요 시트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MD 수강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 보면 워크시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워크시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셀렉션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체인지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체인지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준 거 보고 이제 찍어준 겁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워크시트를 바꿔주고 우리가 체인지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워크시트 체인지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타겟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제 액티베이트에서 우리 활성화를 시켜라. 변경 셀이 발생하면 활성화 시켜라. 그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타겟이요. 타겟.폰트 폰트의 네임 글자체는 어떤 걸로 바꿔라? 우리 궁서체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궁서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타겟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요. 글자 크기요. 폰트 사이즈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해라? 쌍따옴표를 묶어서 12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기출 04번 이 시트를 뭐 했을 때 활성화를 하면 해당 시트의 A의 1번 셀이 지금 여기 있죠. 요 A의 1번 셀에 커말 합격이 입력이 되고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Alt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04번 기출 04번 그 시트가 뭐 했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액티베이트가 됐을 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워크시트가 찍혀 있죠. 그 뒤에 체인지하고 요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워크시트가 활성화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코드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엑셀에 A의 1번 셀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달라? 컴할 합격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래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는 A의 1번 셀에다 컴할 합격이라고 썼기 때문에 또 똑같이 A의 1번 셀에 그때 이제 폰트 점 볼드요.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볼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값을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true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지금 여기 04번 시트 기출 04번이 선택이 돼 있어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A의 1번 셀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시트 2번 한번 찍어 볼게요. 시트 2번 찍었다가 이제 기출 04 얘를 찍게 되면 이제 요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해서 기출 04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A의 1번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할 합격이라고 이렇게 들어갔고 굵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4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다 외웠으면 상관없지만 코드를 다 아직까지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드를 먼저 외우고 문제 푸세요. 지금 코드도 못 외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 그 정답 보고 그대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타자 연습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코드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그때 이제 코드를 외울 때 어떤 거 먼저 외워라? 짧은 거 먼저 외워라. 짧은 거 먼저 외워서 짧은 거라도 일단은 맞출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긴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